이단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학가에 퍼진 마약 문제 대응을 위해 고려대, 총신대 등 10개 대학교가 함께하는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이 출범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간접 선거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14차 정기총회 의장단과 총무선거 후보자 본 등록을 마쳤습니다. 부안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4회 8.15 부안군 복음화 대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소유한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건물을 놓고 지역사회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고양시가 용도 변경 허가를 직권 취소했고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20일 열렸습니다. 고양시 거점화를 반대하는 고양시민, 신천지 피해자 부모 등 60여 명은 법원 앞에 모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의 복리에 위반하는 행위를 많이 한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 때도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반환되는 것을 재판부가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데 재판에서 신천지 측은 해당 건물은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고 학교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접한 곳의 초등학교 옆에는 교회가 위치해 있다며 자신들의 용도 변경만 불허하는 것은 특정 종교단체에만 다른 잣대를 대면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향후 민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시 측 변호인은 해당 건물이 외진 곳에 있다는 것은 원고 측의 왜곡이라며 건물 주위 반경 약 500m 안에도 다수의 학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원고 측이 실체를 속인 채 물류 건물을 신천지 본거지로 사용하려 행정청을 기망해서 허가 신청을 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지난 2018년 일산 동구 풍동에 한 건물을 매입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고양시의 허가를 받지 못했고 이후 재신청에 허가가 났으나 고양시에서 행정오류라며 직권 취소했습니다. 고양시 측은 2018년 첫 용도 변경 신청 당시 원고 측은 해당 건물을 장로교 목사에 임대하려 한다고 했다며 원고 측은 신천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원고 개인이 상당한 규모의 종교 집회를 여는데 어떤 종교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종교의 반사회성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이익을 뛰어넘는 상당히 중대한 공익적인 이유가 있어 용도 변경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양 시민들은 신천지의 고양시 입성을 반대하며 집회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민성에서 두 번째는 애초에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고양시 의회 심의위원회에서 2018년에 부결했던 사안이 평수가 컸기 때문에 부결될 걸 알기 때문에 평수를 줄여서 일종의 꼼수를 서서 신청을 하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이것을 허가 내준 사건인데 이걸 부당하게 취소를 한 게 아니고 잘못된 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재판에 참석한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측도 매 재판마다 올 것이라며 피해자의 부모된 입장에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과 개인적인 재산권이 충돌한 부분이 있다며 오는 10월 8일 한 차례 변론 기일을 더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9천 명의 마약 사범이 나왔습니다. 단속에 걸린 사람 중 30대 이하 비중은 61%에 달합니다. 최근 명문대 대학생들이 모인 연합동아리의 마약 집단 투약 사건이 현실을 말해주는데요. 이처럼 심각한 마약 실태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생 마약 예방을 위한 활동단이 출범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Just say no. Just say no. Clean the campus. 고려대, 총신대 등 10개 대학교 학생들이
큰 소리로 마약 없는 캠퍼스가 돼야 한다고 외칩니다. 대학가에 퍼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발대식 현장입니다. 최근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대학생 수백 명이 속한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돼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이라 부를 수 없는 현실, 을지 국무회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발대식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대학생들 마약 집단 투약 사건을 보니까 전국 2위의 대학생 연합 동아리였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충격적이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퍼지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대치동 학원가에도 우리 학생들이 마약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출돼 있다고 그러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 확산이 되지 않고 부모님들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약을 근절하고자 나선 정부 부처와 각계 관계자들, 마약 수사 강화, 중독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 제도 마련에 당연히 힘쓰고 있지만 마약 사범의 증가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20대 마약류 증가는 최근 3년 새에 보면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약 문제는 사실은 마약을 투약하는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현안 과제. 이 마약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뭐냐? 뒤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재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청소년들은 한번 망가지면 그 회복이 어렵고 또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려요.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것은 뭐 진짜 전문가가 있지만은 이 뇌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예방을 위해 조직된 대학생 마약 예방 활동단. 지난해 11월 고려대 교회에서 마약의 답을 콕 찍어주겠다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된 답콕을 참고해 확장된 것입니다. 총신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동대 등 10개 대학 캠퍼스에서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캠퍼스별로 매주 1회 올바른 마약류 알기 등 강의와 인식 실태 조사, 토론, 영상 공모전, 중독 회복자 음악 콘서트 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신대 중독상담학 교수인 조현섭 단장은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교육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고대가 한 학년에 한 1년에 1,500명 정도가 외국 유학생들이 들어온대요. 이게 이제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같이 섞어도 좋지만 초기에는 좀 분리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단은 사업 매뉴얼을 만들면서 강의 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 적절한 예산 확보로 더 많은 대학교 캠퍼스에서 참여해 학생들이 마약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곧 다가오는 정기총회 시즌, 임원단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단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간접 선거 제도를 도입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19일 백석총회가 선거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선거 당일에 추첨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현 자리에서 총 50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선출할 예정입니다. 선거인단만 남아서 회장단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정책자문단 중 10명, 현직 노회장 중 20명, 총회 임원 역임자 중 10명, 상비국장과 위원장 중 10명 등 5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선거인단은 이어 제47회기 장로 부총회장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단독 입후보한 오우종 큰사랑교회 장로가 찬성 41명, 기권 6명, 반대 3명으로 당선됐습니다. 앞으로 장로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님을 위시하여 총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인단은 현재 제1부총회장인 이교환 목사를 총회장으로, 김동기 목사를 제1부총회장으로, 이승수 목사를 제2부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2019년 제42회 총회에서 총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향후 7년간 선거 대신 부총회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의 물질과 저희의 재능과 저희의 몸을 맞춰서 1년 동안 열심히 총회로서 일하겠습니다. 또 잘 모시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선거인단에 의해 추대된 신임 임원들은 정기총회에서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한편 백석총회는 같은 날 제46회기 마지막 실행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열릴 제47회 정기총회에서 다뤄질 헌의안을 미리 보고받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114차 정기총회 의장단과 총무선거 후보자 본 등록을 실시했습니다. 여의도 총회회관에서 진행된 가운데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대전 은포교회 이온 목사가 총회장 후보에 최종 등록했습니다. 총무 후보 자리에는 현 기침 총무인 김일엽 목사가 단독 입후보하며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기침 선관위 박준복 부위원장은 총회 선거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진행하기 위해 선거운동원을 교육하며 교단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총회 의장단 및 총무 후보 출정 예배와 후보자 공개 토론회는 오는 9월 15일 진행될 예정이며 선거는 10월에 개최하는 제114차 정기총회에서 치러집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부안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4회 8.15 부안군 복음화 대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성회에서 부안군 교계 목회자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부흥을 위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복철 목사는 광복의 정신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복음의 길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자며 기도와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변화가 너무 많았고 다시 한번 불붙고 자신감을 갖자 그런 배경으로 취지했습니다. 예배는 공동회장들과 지역교회 목사들의 사회로 진행됐고 다양한 사역자들의 기도와 찬양,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강사로 나선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라라는 주제로 성회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와 교회의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안군 기독교연합회는 이번 성회를 통해 신앙의 결속과 지역사회 복음 전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며 새로운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이 해충 방제, 물품 지원 등으로 무더위 속 생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굿피플은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10가정에 해충 방제, 매트리스 케어, 살균 서비스 등 월 1회 맞춤형 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여인숙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90세 시각장애인은 양쪽 눈이 모두 보이지 않아 벌레가 돌아다니거나 배 위로 기어다녀도 잡을 방법이 없다며 이번에 해충 방제를 하고 나서는 벌레가 나타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굿피플 광주 전남 지부는 지난 16일 전남 광양 진상면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고령의 독거 어르신 52명에게 선풍기, 제습기, 여름 이불 등 총 1,00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에 진행된 진상면은 광양 시내에서 가장 고령화된 곳으로 평균 연령이 62세 이상인 지역입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금메달을 딴 무슬림 선수는 환대한 반면 기독교인 선수들에게는 무관심한 대우를 취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데일리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파리올림픽 창던지기 금메달리스트인 무슬림 선수 아르샤드 나딤은 정부로부터 환대와 후원, 재정적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지난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국제 역도 대회에서 금메달 12개를 획득한 11소하일 등 기독교인 자매 3명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조용히 귀국했습니다. 매체는 세 자매가 기독교 신앙이 국가 공헌을 인정받는 데 걸림돌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 역시 정부는 딸들에게 대외 항공료만 제공했을 뿐 숙박비와 식사비, 기타 비용은 모두 자비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 도어스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지난해에 이어 7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여야가 이달 25일 오후 3시에 국회에서 대표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화답하면서 불과 하루 만에 회담 날짜가 잡혔습니다. 회담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 등 여야가 대립 중인 현안은 물론 금융투자소득세, 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민생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공식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한 달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이달 말까지 더위에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비가 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지만 23일부터 다시 상승해 폭염과 열대야가 월말까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7월 21일부터 30일째 열대야를 겪었습니다. 관련 기상 관측을 한 이래 서울에서 한 달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천과 부산도 각각 28일과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최장 열대야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일 새벽 북한군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군은 북한군이 동부전선 군사 분계선 이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하면서 정상적으로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은 강원도 고성 동해선 인근 오솔길을 따라 도보로 육군 22사단 작전 지역으로 귀순했고 당시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은 하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귀순한 북한군을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현재는 관계기관에서 귀순 경위와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주간 신규 입원 환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전국 생활하수 속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급격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32주차 전국 하수 처리장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1ml당 47,640카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농도는 올해 17주차부터 1ml당 10,000카피 아래로 떨어졌다가 30주차에 1ml당 13,336카피로 증가한 후 31주차 24,602카피, 32주차 47,640카피로 일주일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대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지 시각 19일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대에 횃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위협이라 규정하고 해리스가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각 22일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맞불 유세로 기세를 몰아갔습니다. 그는 해리스가 백악관에 들어오면 미국은 산업화가 덜 된 제3세계 국가가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 논의를 놓고 의기투합하며 하마스를 압박하자 하마스가 반발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의 공을 자신들에게 넘기며 압박한 블링컨 장관을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보복 공격을 공언한 이란의 출구 찾기와 또 중동 내 확전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는 가자 휴전 협상은 아직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형국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온 통화 긴축 정책 기조에서 선회해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긴축 선호 인사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각 19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약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와이오밍주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불렸던 변종 엠폭스의 진원지인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로 인한 사망자가 57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로저 캄바 민주콩고 보건장관은 현지 시각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570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해 16,700건의 엠폭스 확진 또는 의심 사례가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주 보고된 15,664건의 확진 의심 사례와 548명의 사망자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 호남 서해안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비로 인해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태풍이 몰고 온 습한 공기로 인해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강릉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4도, 광주 33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약이 대학가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마약 사범 2만 7천여 명 중 20대가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대학 등 10개 대학으로 구성된 마약 예방 활동단이 출범했는데요. 활동단은 물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